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바둑 라이브 2018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즈 결승 3번기 2국 시작하겠습니다. 안영전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1국은 아주 통쾌하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진짜 앙편 선수가 큰 승부에 긴장하지 않고 정말 좋은 내용으로 네.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 기세를 이제 2국까지만 이어가도 좋을 텐데요. 네, 2국까지 이어가서 결판을 낸다면은 이보다 또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1대1이 되면 사실 좀 불안해지잖아요. 사실 커제 구단과 단판 승부를 둬서 이긴다고 장담할 수 있는 기사가 몇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단판 승부가 되면 불안한데 네. 그러니까 한 판에 여유가 있는 만큼 오늘 꼭 결판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화재배 어떤 대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한국기원 주최주간입니다.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통합예선부터 최종 결승까지 7개월의 장전, 이제 오늘 내일 끝나게 됩니다. 삼성화재 글로벌 캠퍼스에서 두고 있습니다. 16강전과 8강전은 단판 토너먼트로 진행이 됐고요. 준결승과 결승은 3번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승 3억 원, 준우승 1억 원이기 때문에 이 매치가 2억 원짜리 3번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상금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바둑에만 집중하겠지만 네. 또 상금이 정말 크네요. 네. 자, 커제는 신진서 셰어라오에게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앙국현은 렌샤오 탕웨이싱 렌샤오에게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1구 앙국현 선수가 통쾌하게 가져갔습니다. 일단은 유리한 고지. 오늘 또 커제 100번이란 말이죠. 네, 일단 탕웨이싱 구단은 이긴 기세가 네. 쭉 이어진 것 같기는 한데 네. 커제 구단의 100번의 장점은 네. 소문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좀 파쇄할 예. 포석을 좀 준비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92년생, 97년생. 어제 승리로 1승 1패, 승부 역대 상대 전적은 균형을 맞춰놨습니다. 랭킹에서는 많이 차이 납니다. 1위와 21위. 세계대회 결승이 지금 앙국현 선수는 처음이죠. 네네. 앙국현 선수는 앞서고 있지만 예. 본인이 도전자라는 생각으로 임할 겁니다. 네. 그만큼 커제 구단이 가져온 커리어나 능력이 뛰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한 판 이겼다고 마음을 놓고 이런 것이 아니라 더 조심하고 더 집중해서 대국에 임해야 합니다. 네. 참, 커제 선수는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기사입니다.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몇 차례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그럼 앙국현 선수는 커제의 100번을 맞이해서 어떤 전략으로 임하는 게, 안영전 해설위원님은 어떤 전략으로 임할 겁니까? 일단 커제 구단을 좀 끌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제 구단의 스타일이 굉장히 간명하고 네. 쉽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네. 좀 단조롭게 흘러가면은 아무래도 100번이 받아내는 입장이니까 네. 조금 학번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예. 적극적으로 실리를 탐한다든가 아니면 좀 커제 구단의 약점, 일단 공격이라도 좀 끌어내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문제는 앙국현 선수의 스타일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스타일을 고수하느냐 예. 아니면 상대의 약점을 끌어내느냐 네. 어느 선택을 할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네, 대국장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어제 대국 1국 북후에 위빙 감독이 쓴웃음을 짓고 있네요. 쓴웃음인데도 어찌 보면 약간 여유 있는 느낌이기도 하고 네. 중국이 좀 많이 우승을 하다 보니까 네. 위빙 감독도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세계대회에서 중국이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니까 위빙 감독의 위상도 상대적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갔죠. 네. 중국내는 성과로 많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위빙 구단의 위치는 굉장히 견고해져 있습니다. 바둑은 어제 바둑 하변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이 싸움 걸어간 수는 좋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 뒤 진행해서 흙이 좀 실수가 나와서 형세는 계속 괜찮았던 것 같고요. 나중에 패를 버텨가면서 어려워졌는데 흙이 패감을 잘못 쓰면서 제가 패 이기면서 승리를 확신했어요. 제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좀 느슨한 수가 많이 나와서 그런 생각은 최대한 많이 안 하려고 했고요. 실제로 바둑이 좋은 것 같긴 한데 좀 내용적으로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꽤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많이 안 하고
최대한 최선의 수를 찾는 데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일 바둑은 일단 포석을 잘 준비해서 시간도 많이 아끼고 그리고 좀 그런 생각을 최대한 많이 안 하고 똑같이 둘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직 실력이 좀 부족한데 응원을 많이 받아서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좀 중국 바둑에 많이 밀리는데 그래도 이 정도로 밀릴 정도 차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 저희도 더 올해 조금 실력이 덜 나온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더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더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12월 4일 오늘입니다. 삼성화재 글로벌 캠퍼스. 이제 비도 그쳤고요. 2018 삼성화재 월드바둑 마스터즈 결승 3번기 중 2국입니다. 어제는 커제 구단이 먼저 왔는데 오늘은 아웃현 선수가 먼저 입장하는 것 같군요. 네. 커제 구단 오늘은 가방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좀 여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한 사람의 표정이 아닌데요. 역시 커리어가 말해주듯이 예. 경험이 많습니다. 커제 구단은. 아래 바지 주머니에 손을 잘 넣지 않잖아요, 우리들은요. 네. 예. 근데 커제 선수는 유독 사진에 보면은 손을 왼손이 주머니에 들어간 사진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본인의 위치 예. 좀 앞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그런 자세들은. 그럴까요? 오늘 심판은 차수권 프로입니다. 거제 구단의 100번이 워낙 유명한 만큼 네. 아웃현 선수가 잘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시와 기록은 정현우, 박지영 프로입니다. 일본의 사실 전통이 그런 거였잖아요. 프로 기사들이 기록과 게시라는. 네. 후지사와 리나 같은 경우에는 NHK에 기록을 하는데요. 그때 여류 본인방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 때였어요. 여류 본인방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기록을 하더라고요. 일본의 문화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제한 시간은 각자 2시간 1분 초읽기 5회씩 주어집니다. 덤은 6집 반입니다. 아웃현 선수의 흑번인데요. 1승을 거두고 있어도 확실히 도전자의 느낌이 많이 드는 것은 진짜 아웃현 선수가 부족하다기보다는 네. 커제 구단의 좀 위상이 그만큼 높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박정환 구단이 반대로 앉아있고 중국 기사가 한 명 올라왔다면 네. 박정환 구단이 1등을 지고 있어도 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겁니다. 자, 어제 대국 1국에서는 안국현 선수가 너무나도 인공지능과 똑같이 두었다. 이런 이야기, 싱크로율이 90%가 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확실히 후반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면은 네. 어느 순간부터 안국현 선수가 인공지능이 조금 두라는 그런 방향성으로 많이 움직였고요. 네. 확실히 두 선수 모두 조금 받아치고 좀 네. 정리하는 능력이 뛰어난 기사들이다 보니까 유리해지면은 확실히 인공지능과 싱크로율이 네.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자, 네 귀가 화점입니다. 좀 양화점을 영평 선수가 예상을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중국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소목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화점 소목. 보통. 네, 3-3을 두는 경우도 있고요. 예. 좀 이런 걸 준비했을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한국 기사들은 양화점을 많이 둡니다. 중국 기사들이 사용하는 인공지능 절에는 소목의 가치를 어느 정도 평가를 하지만 네. 한국 기사들이 주로 쓰는 네. 오픈 L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목보다는 화점을 좀 더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네. 한국 기사들은 양화점을 좀 더 익숙합니다. 걸쳤을 때 이제 받지 않고 이런 식으로 걸쳐가는 모양들도 사실 종종 나오는데요. 네. 오늘 커제 구단은 좀 얌전히 받아줬고요. 여기서 이렇게 걸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대국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예. 커제 구단이 변상현 선수랑 둘 때 저런 식으로 뒀던 것 같아요. 그때도 커제 구단 100번이었고요.
커제 구단이 100으로 30몇 연승을 거뒀죠. 네, 이제 커제 구단의 100번이 예. 뭐 소문난 것 중에 하나가 박정환 구단과의 대결에서 네. 꽤 오랫동안 100만 이겼었거든요. 예. 그래서 두 기사 모두 100번을 좀 편하게 생각한다는 좀 소문이 많이 났었고 실제로 승률로도 100번 승률 더 높은 선수가 커제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그럴까요? 커제 100보다는 흙이 좀 약한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100으로 너무 잘 두니까요. 네. 흙으로 그만큼 두면은 뭐 거의 뭐 바둑의 신이 됐겠죠. 네. 자, 어제까지 33승 22패였는데 34승 22패로 승률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안국현 선수. 3-3을 바로 파고들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모양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모양이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늘고 날일자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글쎄요. 역시 이쪽에 날일자가 있다 보니까 네. 선택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늘고 흙의 이선 날일자게 되면은 좀 좌변 쪽이 없어진다 이런 느낌인가 보군요. 그렇죠. 그 날일자가 오게 되면 이 날일자로 좌변에 생길 집들이 많이 축소된다. 네. 이렇게 좀 판단한 것 같고요. 이제 뭐 치받거나 붙여가거나 둘 중 하나의 선택으로 보입니다. 네. 이 날짜를 왔을 때는 흙의 선택은 붙이는 거 아니면 치받는 거, 치받는 선택을 하네요. 이 경우에는 백은 거의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킬 겁니다. 이 모양은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정석입니다. 네, K바둑을 시청 많이 하신 분들은 네. 굉장히 많이 봤을 모양이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석의 포인트는 백이 이쪽으로 막았지만 이쪽을 키울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날일자가 백도력이 있기 때문에 커제 구단은 좀 더 좌변을 살리려는 거고요. 안현 선수는 먼저 실리를 챙긴 다음에 또 발빠르게 네.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올라서는 수는 이제 거의 잘 많이 안 나와요. 가끔 나오지만. 여기를 두려면은 네. 이제 여기가 이렇게 될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는 흙이 먼저 여기를 두지 않고 먼저 붙이고 막았을 때 이곳을 치받게 되면 이런 진행이 나오거든요. 네. 하지만 이 교환이 없다면은 네. 이 교환이 백 입장에서는 득이거든요. 흙이 아. 해놓는 것이. 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된다면은 반대로 흙이 악수를 안 한 만큼 네. 이득이기 때문에 지금 경우에는 거의 웬만하면 막아두는 거다. 네, 막아두는 선택이 많습니다. 네. 이 진행은 설명을 하면 굉장히 복잡한 모양인데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이 모양에 대해서 설명이나 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아마 지금 실전 진행이 제가 처음에 그렸던 변화도대로 될 것 같은데 그 진행 정도만 외워두시고 네. 이 진행에서 포인트는 역시 이곳을 젖히는 순간 아마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흙이 이 정석을 안 둬야 될 때만 하나 더 알려드리면 만약에 여기 뒀는데 이게 축이다. 그러면 백이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화점이 있어서 나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 서로 둘만 하고요. 네. 그러니까 축이 상관이 있다. 그리고 그 축은 나중에 끊어지는 그 자리가 축이다. 네. 이것만 알아두셔도 저 모양을 두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커제 구단의 승률인데요. 두 선수의 승률이 굉장히 흡사하네요. 네. 큰 차이 나지 않아요. 그만큼 커제가 2018년에는 승률 면에서는 아마 역대 커리어 최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확실히 많이 졌어요. 그러니까 네. 중국 내에서 커제 구단의 위치가 예. 1등인 것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그 격차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박정환 선수가 뭐 신진서 선수에게 추격당하는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네, 그런 느낌인데 다만 중국은 여러 명이 좀 쫓아온다는 네. 데 의미가 있고 우리는 한국은 신진서 구단 단독으로 좀 쫓아간다는 네.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사실 개인적으로 올해 변상일 선수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다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변상일 선수도 내년엔 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연초에 바이링배하고 그럴 때만 해도 신진서 선수가 올해는 사고를 한번 쳐주지 않을까, 세계대회 우승을 한번 해주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안영준 해설위원과 그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일단 신진서 구단의 이제 이번 달이죠. 12월에 펼쳐지는 천부배가 네. 신진서 구단한테는 큰 시험대가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4강에 박정환 구단이랑 같이 올라가 있잖아요. 네. 아마 두 선수가 결승에서 맞붙는다면 정말 재밌는 매치업이 될 것 같고 네. 꼭 중국 기사 2명을 이기고 네. 한한전이 되기를 좀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 전에 양현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좀 더 그 두 선수의 부담감을 내려준다면 더 좋겠죠. 안국현 선수 승리 거두고 첨보배 우리가 우승하게 되면 2018년은 확실히 한국의 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확실히 한국이 더 2017년보다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또 중간중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했어요. 예를 들어 농심배 같은 경우에는 박정환 구단이 살아남긴 했습니다만 네. 지금 좀 궁지에 몰린 상황이고 네. 또 LG배 같은 경우에는 또 중중전이 성사가 됐기 때문에 네. 뭐 분명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또 마지막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럼요. 삼성화재배와 첨부배에서 한국 선수들이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다음 주인가요? 출란배도 있더라고요. 네, 출란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우승자를 가리진 않으니까요. 네, 그렇죠. 4강전까지 진행이 되고요. 자, 그래도 연말이 돼서 2018년에 바둑계를 좀 되돌아보면 한국 바둑이 상당히 선전을 했다. 지금까지 몇 년에 비해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시즌 초에 박정환 구단이 우승을 몇 개 가져와 준 것이 네. 결과적으로 돌이켜보면 굉장히 큰 힘이 됐던 것 같고요. 네. 이제 박정환 구단 혼자만 견뎌내기에는 너무 무거운 어깨니까 좀 신진서 구단과 변상일 구단 그리고 지금 부근 남욱현 선수 뭐 여러 선수들이 좀 그 자리를 좀 네. 편하게 해줄 수 있게 잘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에 비해서는 커제나 박정환 선수의 위상이 조금씩은 내려왔어요. 분명히 좀 가까워졌습니다. 역시 아무래도 인공지능 효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등이 둔수가 확신이 들었을 때와 네. 인공지능을 봤을 때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차이는 분명히 있거든요. 심적으로요. 자, 여기까지는 예상한 대로 됐습니다. 축이 안 된다면은 축으로 몰면 안 되는 거죠, 백은. 네, 백은 여기선 날일자가 네. 석점 달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네. 그냥 이렇게 버리면 별 볼 일이 좀 없어집니다. 바깥쪽이 다 쌓이는군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술을 낼 때는 보통 흑의 작전은 여기를 치받을 때가 많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젖혀준다면은 이건 제법 크게 들어가는 모양이고요. 네. 이제 막았을 때 싸움인데요. 지금 당장은 좀 흑이 좀 불리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 움직일 수는 없고요. 삼성화재배 한국이 12번 우승했고요. 중국이 8번, 일본이 2번 우승을 했습니다. 23회째군요. 네. 올해가. 다만 한국의 우승은 초창기에 좀 집중이 돼 있고 네. 중국이 최근 3년간 연속 우승을 했다는 것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그 중에 2번은 중중 결승이었죠. 3번 연속. 3번인가요? 네, 3번 연속 중중전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양현 선수가 4강에 좀 임할 때 네. 분명히 부담감이 좀 있었을 텐데요. 워낙 대부분 성격이라 좀 편하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저 날일자 고침 저렇게 나오는데 인공지능은 날일자 고침을 많이 두던데 만약 한 칸 고치는 수는 인공지능에서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높게 두는 예. 것은 거의 못 봤거든요. 네, 저도 본 적이 거의 없고요. 예. 글쎄요, 승률 기대치가 좀 확실히 하락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차피 100은 또 어깨 짚어서 두는데, 네. 글쎄요, 붙였을 때, 그러니까 붙여도 사실은 딱 이렇게 반반하기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아요. 네. 이 모양 자체가. 그리고 어쨌든 높게 두게 되면은 밑에 좀 약점이 있다 보니까 자주 선택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오히려 2칸, 소목일 때 이 자리를 2칸을 붙이는 수 정도는 그래도 자주 나오죠. 네. 역대 우승자, 대한민국 역대 우승자입니다. 이세돌 구단이 4번, 이창호 구단이 3번, 조은영 구단이 2번, 유창혁, 원성진, 김지석 선수들과 각 1회씩입니다. 확실히 한국의 대표 기사들 네. 서봉수 구단 정도 제외하고는 다 있는 것 같네요. 그렇네요. 아, 박정환 선수였군요. 그렇네요. 그 부분은 확실히 박정환 선수도 신경을 쓰겠네요. 예. 물론 언젠가는 꼭 한번 우승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자, 앞으로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 그리고 그 뒤로 계속 한국 선수들 좀 이름이 좀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커제가 2차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3번째 우승 도전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세돌 구단의 4회를 깰 사람의 가장 유력한 후보라면 네. 역시 커제 구단이 먼저 들어가겠네요. 네. 그렇죠. 나이도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바로 진짜 갈라가네요. 갈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곳 같은 경우에는 손 뺐을 때 나중에 좀 답답하게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비집고 나왔고요. 이 모양 높게 날일자 두는 부분을 좀 인공지능이 높게 평가를 하긴 하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가르고 나온 진행도 괜찮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곳을 만약 나와 끊는다면은 그때는 끼우는 수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버린다면은 애초에 말했던 그 석점을 좀 깔끔하게 잡으면서 좀 즙이 많이 늘어났고 네. 좀 약점이 있어요. 네. 지켜야 된다면 끼워서 또 견제가 가능하니까 이거는 괜찮은 진행이고요. 그렇다고 이곳을 끼웠을 때 이렇게 두는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늘었을 때 일단 백 모양이 좀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가 잡으러 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막으면 잡히지가 않아요. 살아있어요. 네, 여기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도 이곳을 밀었을 때 늘면 길을 끊기고 끊어져서 두 점이 네. 잡히니까요. 네.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변 선수와 커제 구단 두 선수는 이제 2년 만에 다시 만난 거고요. 네. 자, 먼저 날일자로 걸쳐서 물어봅니다. 비껴 날일자 받느냐? 저 같으면은 상변 쪽으로 그냥 밀어가고 싶은데요. 중앙 쪽으로. 이런 자리는 뭐 사실 항상 정석책이나 네. 백마에서 많이 나오는 수법이죠. 예. 굉장히 유력한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밀어두면 역시 나와 끊는 게 이쪽과 상관없이 네. 이걸로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두터운 자리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이었으면 웬만하면 밀어갔을 것 같은데요. 예. 그 말씀은 인공지능은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 이거죠? 안 할 것 같아요. 예. 일단 침착하게 받아둡니다. 그래서 이쪽이 좀 더 앙편 선수 다운 수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두 선수는 기풍이 서로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받아치는 스타일. 그리고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스타일은 잘 아니다. 그나마 커제 구단이 좀 더 적극적이라고 봐야겠죠. 네. 2018 중국 선수 상대 전적 8승 1패. 안국현 선수 2018년은 완벽한 중국 기사 킬러가 됐습니다. 이런 중국 기사 킬러가 점점 많아져야 되는데요. 네. 신진서 선수 정도 있나요, 지금? 신진서 선수는 중국 기사 킬러라기보다는 올해 그냥 다 이겼죠. 예. 그냥 누굴 특별히 상대를 가리지 않았어요. 네. 신진서 구단에게 부담을 주는 상대는 네. 아마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 두 명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또 두 선수랑 둘 때 내용이 조금 부담스러워하고 굳이 더 어려운 상대 있다면 구주아우 선수를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해요. 나이가 어리잖아요, 구자오가. 근데 뭐 신진서 선수보다는 어린 기사가 거의 없으니까요. 예. 바로 쫓아갔어요. 글쎄. 처음 보는 선수네요. 글쎄요. 이 부분은 네. 의도 자체는 이 석점을 살아가달라는 거긴 한데요. 이렇게 커제 구단이 둘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전에 이 그림은 흙이 좋다라는 그림이잖아요. 지금 그걸 예상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물론 뒤로 쳤을 때는 이 교환이 없는 게 득이죠. 이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네. 너무 흙이 잘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백이 여기를 끊고 지금은 이렇게 둘 수가 있어요. 장문. 아까는 이게 이 교환이 있으니까 네. 장문을 하면 단수가 나가버리지 네, 네, 않습니까? 네, 여기가. 네. 근데 지금은 이 교환이 없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꼼짝없이 다시 되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이 모양은 물론 여기 좀 연결하는 맛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면 사실 있는 거는 별 볼 일 없잖아요. 이어도 이쪽으로 지킬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선수가 바뀌게 되는데요. 장문 씌웠을 때요, 중앙 쪽을 이으면은 연결은 되네요. 이쪽이요? 네, 거기 그렇게 두는 게 낫겠는데. 근데 이거는 석점이 너무 두텁게 잡혔어요. 선수는 가져갈 수 있지 않나요? 선수는 선수인데, 네. 선수를 잡고 오히려 손해보는 게, 예를 들어서 그런가요? 이렇게 두고, 예. 이런 데를 지키는 것조차 선수예요. 그렇네요. 상변마저도 집이 되네요. 네, 이거는 너무 두텁습니다. 네. 왕국현 선수의 때일은 약간의 의문수라 생각되는 수가 나왔습니다. 글쎄요, 그냥
밀어서 차단해서 끼웠다면 그게 나쁜 진행으로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럼 굳이 여기서 들어갈 이유는 별로 없었는데요. 일단 이 선택은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네. 예상대로 됩니다. 장문이 너무 눈에 보이는데요. 좀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진짜 손을 뺀다면은 익기 전에 네. 이때 손을 빼는 거는 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꼭 여기를 잊지 않고 뭐 날짜를 둘 수 있으니까요. 네. 하지만 너무 백이 단단해졌죠. 그러니까요. 좌변 쪽이 뭐 너무 철벽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오히려 압박을 해와도 누가 건반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커제판을 중계를 해봤습니다만 커제가 초반에 좀 두터워지기 시작하면은 난공불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커제 구단의 중후반 마무리 능력은 정말 뛰어나죠. 예. 중국의 대표 기사였던 구리 구단과 예. 커제 구단을 섞어놨다면 예. 정말 무시무시할 거라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구리구단이 후반이 좀 약하죠. 그렇죠. 예. 구리 구단은 중후반부가 물론 전투력은 좋습니다만 정리하는 능력이 뛰어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네. 정교한 스타일보다는 좀 선 굵은 스타일로 운영을 해나갔었는데요. 구리 이세돌 대결은 정말 이 청룡 연월도와 단검의 대결 같았어요. 이세돌 단검이 승리를 거뒀습니다만. 그러니까 두 선수의 대결은 사실 종합적으로 보면 비슷한데 이제 예. 큰 승부를 항상 이세돌 구단이 가져갔고요. 예. 이제 구리 구단이 항상 앞서 나가고 이제 이세돌 구단이 쫓아가는 예.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있었거든요. 네. 오히려 이세돌 구단이 앞서 나가면 오히려 더 당황스러워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두 기사는 조금 비슷한 느낌으로 계속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구리 구단은 잘 버틴 편이에요. 콩제 구단은 그냥 무너졌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초반은 백이 확실히 편하네요. 석점이 겨우 5째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에 비해 선수까지 뺏긴 지금은 아유, 거기까지 당했습니다. 일단 초반 흐름은 좀 어렵습니다. 안국현 선수. 수엘이 당했어요.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중앙이 정말 백이 좌중앙 쪽은 철벽이 돼버렸습니다. 세계대회 번기승부 승률 비교 커제 선수가 14승 3패, 안국현 선수는 어제 대결까지 4승 2패 기록 중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커제. 14승 3패. 그래도 커제고 안국현 선수는 사실 3승 2패가 더 탕이칭 선수랑 둔 대결이었고요. 예. 실질적으로 번기승부가 익숙한 기사는 아니란 얘기예요. 예. 석점을 잡았습니다. 뭐 다시 백이 한 번 더 손을 빼기는 좀 부담스럽죠. 찌른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시 막으면 쭉쭉 돌파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고 뭐 나올 수도 있고 자체력이 좀 뒷맛이 나빠졌죠. 이렇게 당한 것은 되게 이상합니다. 네. 그래도 안경 선수가 이곳을 드러낸 것은 이쪽을 이을지 아니면 이쪽을 이을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의미거든요. 네. 뭐 이쪽을 이을 시에는 나중에 연결했을 때 나가는 수가 생기고요. 이쪽으로 이으면은 뭐 나중에 뒤에 좀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생기죠. 네. 중앙 쪽, 우중앙 쪽으로 이겼습니다. 쟤는 좌하 쪽이 한 점을 좀 움직여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점을 움직여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좌변집을 좀 견제하고 어쨌든 기본적인 실리 자체는 흙이 먼저 튕긴 만큼 네. 좀 타계로 좀 결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바둑 초반이 좀 꼬인 것은 좀 기분이 안 좋네요. 네. 확실히 커제 구단이 상대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압박감도 좀 다르고요. 한 칸 뛰는 것보다 날일자가 더 낫습니까? 지금은 거의 날일자만 떠올릴 겁니다. 프로기사들 같은 경우에. 네. 한 칸 뛰면요. 이제 이곳을 붙여놓고 뛰었을 때 점점 이쪽으로 밀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좋지 않아요. 그럴 때는 날일자로 두고 이런 데 받아준다면 네. 이제 이런 데 붙이는 게 상용의 수법이거든요.
좀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백도 여기를 여기를 두면 이제 젖혀서 예. 뭐 이런 식으로 좀 안정을 취할 수가 있죠. 최근에는 이걸 두지 않고 바로 붙이는 수도 좀 많이 연구가 됐었는데 네. 일단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커제가 어떻게 되나 보죠. 그냥 날일자보다 붙여서 좀 더 젖힌다면은 이런 데를 늘고 좀 자연스럽게 선수로 자세를 잡겠다. 이쪽 모양이 좀 좋아져도 괜찮으니까 네. 좀 더 쉽게 자세를 잡겠다. 뭐 이런 의도 같습니다. 지금은 형세가 안국현 선수가 그렇게 좋은 형세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둬야 할 시점 같습니다. 아까 초반에 안영준 해설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상대를 전장으로 좀 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본인의 스타일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이었다면은 분명히 좀 더 급박한 싸움으로 유도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이 본인의 장점이니까요. 양편 선수는 약간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약점이 상대의 약점이기도 한데 문제는 상대가 싫어하는 걸 하려고 하면 본인도 본인과 어울리지 않은 수를 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대를 의식하는 것이 될지 상대를 잘 분석한 것이 될지는 미지수가 돼버리거든요. 결과가 얘기해 주겠네요. 일곱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장점으로 잘 끌고 왔죠. 예. 그래서 오늘도 본인의 장점을 살리는 작전을 세웠을 것 같은데 일단 초반이 좀 꼬였습니다. 초반 양상만 놓고 보면 어제 바둑과 좀 뒤바뀐 느낌이 듭니다. 어제 안국현 선수의 100번은 이상한 수가 단 한 수도 없었다라고 생각이 됐었는데요. 네, 뭐 왕편 선수 본인은 초반에 약간 아쉬웠다 뭐 이런 예.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눈에 띄는 악수는 없었던 것 같고요. 오늘은 지금 커제는 이상한 수가 지금까지는 잘 안 보였던 것 같고요. 아까 안국현 선수의 좌상 쪽에서는 안영준 해설위원이 고개를 갸웃하는 수가 나왔습니다. 사실 몇 수 안 놓기 때문에 예. 실수가 나올 만한 장면이 별로 없었는데 예. 왕편 선수는 확실히 실수를 했고요. 했죠. 예. 그곳을 쉬어가나요? 글쎄요. 좀 더 버틴다면은 이곳을 젖혀서 이걸 뛰진 않을 거거든요. 만약에 뛰어서 늘어주게 되면은 이 자세 너무 좋으니까 백은 PC 이곳을 젖혔을 것 같은데 막 끊어간다거나 해서 싸우는 쪽이 어땠을까 생각이 들고요. 안영준 해설위원이 흑이었으면 저렇게 뒀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은 아마도 이곳을 젖혔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우변 쪽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끊는 게 부담스럽다면은 이곳을 2단 젖혀서 차라리 모양을 좀 키우는 작전을 펼쳤으면 어땠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 엉켄 선수는 이곳을 하나 받아주면 그때 젖힌다는 얘기일까요? 이창호, 이세돌 해서 양이라는 말을 많이 썼었고요. 네. 신진서, 신민준 하면서 양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 안성준, 안국현 하면 양안으로 쓸 수도 있겠는데요. 성적이 좋으니까요. 두 선수가 더 잘해야겠네요. 너무 압도적인 상대들과 비교를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 뭐 지금 두 선수 모두 잘하고 있습니다만 네. 너무 압도적이잖아요. 조금 더 잘하면 양안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두 선수는 일단 군복무부터 좀 해결하는 것이 그런데 신기한 게요. 양이도 기풍이 완벽하게 다르잖아요. 이세돌, 네. 이창호. 양신도 기풍이 좀 다르다고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근데 안성준, 안국현을 비교해도 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신기하게 예, 그렇죠? 많이 다르네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같은 과로 보면 이창호, 안국현, 신민준이 네, 네. 좀 같은 과가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그 중에서 신민준 선수가 가장 강렬한 스타일이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두터움을 좀 무기로 삼는 부분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안국현 선수도 두터움을 좋아하는 기사인데 일단 초반 두터움은 커저에게 좀 내어줬어요. 하변 전투가 복잡해집니다. 근데 좀 선택이 예. 지나치게 유장해요. 흑의 선택이. 네. 예. 바둑이 불리하면 좀 더 거칠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는데 네. 물론 좌상 쪽에 백의 두터움이 신경이 쓰이는 건 맞아요. 네. 싸움에 불리함을 주는 것도 맞는데 이런 식으로 싸움을 상대의 두터움을 인정하면서 싸우면 네. 차이가 절대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굳이 상대의 두터움을 활용할 필요 없이 네. 미리 두터움을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거 좋은 얘기인데요. 상대의 두터움을 인정해주면은 꾸려나가기가 힘들다. 그러면 그때는 상대 세력이나 두터움을 이게 두터움이야? 이거는 내 집이 될지도 몰라.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상대가 두터워서 내가 싸움이 불리할 건 알지만 알지만. 그럼에도 싸워야 된다는 거죠. 아. 그래야 변수가 생기는 건데 불리했을 경우. 이제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에는 진짜 상대 도를 공마로 봤었죠. 그러니까 두터운 모양이라도 그러니까 자신의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약점이 있다. 공격 이렇게 대상이다. 네. 살펴가면서 좀 흔들어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쓰는 단어로는 공세적 타개였어요. 예. 그러니까 타개라는 단어는 사실 본인이 몰리는 상황을 좀 의미를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세돌 구단은 본인의 돌을 살기 전에 앞서서 상대의 약점을 찔러가는 네. 그런 장점을 가졌었거든요. 네. 그런 힘이 좀 불리한 바둑을 역전을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국현 선수 같은 스타일은 그런 불리한 바둑을 역전시키는 스타일보다는 유리한 바둑을 튼튼하게 역전 안 당하는 스타일로 봐야 되겠네요. 그런 것도 있고 예. 추격을 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상대의 집을 한 집, 두 집씩 쫓아가는 네. 천천히 쫓아가는 방법과 한 번에 무너뜨리는 큰 작전이라고 보는데 안국현 선수는 확실히 조금씩 따라가는 선택을 하는 편이에요. 네. 다만 커제 구단이 워낙 방어력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네. 그게 결과로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초반에 패 모양이 나오니까 패감은 서로 없어 보입니다. 강현 선수의 생각은 패는 내가 이긴다는 건데 이제 커제 구단은 아마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빠져나오는. 물론 이렇게 뚫고 나오는 것까지 안현 선수가 판단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문제는 이런 식으로 그냥 석점을 버렸을 때 여기가 뚫린 게 워낙 아프거든요. 그리고 백은 또 안정이 됐죠. 그리고 네. 흑은 이 석점을 잡기는 했어요. 예. 꼬우림이 한 칸 띄어서 장문을 잡긴 했습니다만 집으로 치면 10집도 안 되잖아요. 예. 여기는 이미 백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를 흑집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한 칸, 날짜하고 한 칸 뛴 싸움 자체 예. 이 부분전으로 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저는 조금 추천하고 싶진 않네요. 일단은 저였다면 이곳은 무조건 두고 네. 최대한 우변 쪽을 한껏 넓힌 다음에 네. 이 두 점은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집으로 먼저 앞서 나가는 선택을 하는 게 어땠을까. 이 부분이 좀 아쉬운데요. 조금은 공격적으로 좀 둘 필요가 있었는데. 날일자와 한 칸은 평소에 앙편 선수의 색이긴 한데 네. 아쉽네요. 일국, 어제 대국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풀리고 있습니다. 일단 패는 드러내야겠죠. 지금은 팩감은 쓸 데가 없습니다. 어떤 팩감도 받지 않을 테니까요. 자, 백은 있는 수 하나고요. 이제 와서 한 점을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한 점을 버릴 때는 네. 역시 이런 식으로 단수치고 씌우는 게 돼서 틀어막혀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알기 쉽게 뚫리는 모양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게 있긴 있나요? 그러면 그게 싫다면은 백은 그냥 이런 데만 둬도 사실 네. 흙이 막을 수가 없네요. 모양이 너무 무너졌죠? 이렇게 젖혀 이으면은 한지사방 약점만 있고 네. 이으면 단수 쳐서 이 돌도 살았는지가 미지수고 네. 부츠는 끝내기에 백집도 너무 많이 늘어났고 이거는 흙이 들 수가 없겠네요. 네. 그렇다고 끊고 있는 한 점을 포기할 수도 없고 일단은 치고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굳이 들어간다면 이거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젖히는 수. 네. 막아준다면 단수 치고 틀어 막았을 때 끊는 수가 안 되죠. 네. 일단 백도 손을 빼야 되는데 백이 여기서 선택이 이게 되나요? 이거는 그래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건 좀 골치 아프네요. 이제 서로 머리가 아프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이쪽을 지켜야 된다면은 백이 아주 이상하고요. 네. 끊는 싸움을 봐야 되는데 이건 서로 서로 올인인데요. 이 싸움이 어렵나요? 일단 당장 여기에 젖히면 잡히기 때문에
이 싸움이 흑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젖히는 수도 안 되겠네요. 백이 이곳을 넣는 수가 된다면은 흑은 이거밖에 없겠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이번 하변 전투가 오히려 저는 좌상 전투보다 더 아쉬운데요. 그러면 일단 두 번의 펀치를 맞았습니다. 안국현 선수 뭔가 반전을 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뭐 그곳은 백이 안 받을 이유가 없고요. 여기서도 위로 끼워붙이는 수를 둡니까? 이선으로 젖히는 수를 둡니까? 지금은 저는 이렇게 한번 더 보고 싶은데. 그래요. 뭐 패를 당장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쳐 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것도 역시 여기가 이미 튼튼하니까 예. 물론 이것으로 백집을 견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렇다고 흑집이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백은 여기서 또 집을 확보를 했고요. 이 진행도 별로 내키진 않네요. 좌상 쪽, 좌중앙 쪽에서 약간의 실점, 그리고 하중앙 쪽의 전투에서도 약간의 실점, 두 번의 실점이 있는 안국현 선수입니다. 허재와 두는데 두 번 정도 실수하면은 힘들어지는데요. 확실히 바둑의 방향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예. 복잡한 전투 중에서 두 번의 실수, 그러니까 서로 막 실수가 나올 만한 자리에서 실수였다면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커제구단과 삼성화재 8강전 네. 이 대회에 네. 신지서 선수 두 선수 모두 실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예. 서로 승리할 기회들이 좀 있었었거든요. 예.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었고요. 근데 오늘 대국은 좀 간명한 흐름 쪽에서 실수들이기 때문에 그 실수의 가치가 좀 더 커 보이거든요. 지금 단수치죠. 이 얘기는 이 석점을 살리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환이 없다면은 흑이 단수로 잡는데 지금은 축이 백이 좋지 않습니까? 네. 흑이 이제 날일자로 잡아야 돼요.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 모양인데 이제 이거의 포인트는 역시 밀어가는 게 선수가 된다는 거예요. 백 입장에서. 손을 빼면 이곳을 젖히고 나가면 잡혔으니까요. 축이 안 되니까 이 덕점이 도로 잡히잖아요. 두 점 버리면 어때요? 두 점 지금 단수 친 자리. 그냥 막아버리면 어떻습니까? 그건 정말 큰일이죠. 그렇게 뒀다가는 이미 놓이기도 했지만 백이 이렇게 두면은 네. 바둑을 더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럴까요? 이거는 빵따냄 30집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딱 그거예요. 이건 빵따냄의 가치가 있는 자리입니다. 네. 이거는 아주 곤란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커제구단이 지금 단수 친 거죠. 절대 저 두 점 버릴 수 없다. 예상대로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백이 또 두터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뚫리는 모양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와 돌이 차단되면서 머리를 내미는 이런 자리들은 정말 집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요처입니다. 네. 제가 어린 학생들 예전에 이제 가르칠 때 중앙 빵따냄은 30집이다. 저도 이제 뭐 옛날 격언 가지고 가르쳤으니까. 근데 관통 저렇게 뚫고 나오는 것도 30집 정도의 값어치다라고 비슷하다라고 가르쳤던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그럴 겁니다. 지금 이곳을 뚫리는 것 역시 빵따냄 못지않게 너무 아파요. 네. 그리고 이것이 빠져서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이제 여기가 다음번 백이 들어가면 그냥 살아있는 모양이에요. 우아기가 집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네, 이제는 우아기를 집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럼 흑이 집이 없어요. 지금 좌상기에 몇 집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서 좀 바둑이 이렇게 꼬였다고 느껴진 것이 예. 그러니까 여기는 확실히 손해를 봤어요. 네. 여기서 파생된 것이 여기 선수를 뺏긴 건데 네. 여기 전투조차도 실패로 끝나니까 이중으로 좀 피해를 본 느낌이 들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전단을 구해야 할까요? 일단은 우변 쪽에 좀 공간이 넓으니까요. 네. 우변 전투를 잘 이끌어 가야 될 것 같고요. 커제구단은 전투를 할 생각도 없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거기도 진짜 큰 자리예요. 네. 이걸 잡으면서 좌변일 때가 적어도
이 2선으로는 집이 나잖아요. 예. 그러면 요 길드가 이미 40집이 확보가 된 겁니다. 흙집이 40집 나오기 쉽지 않은데. 여기가 10집이 좀 두텁고요. 여기가 20집 정도. 예. 그럼 이 모양에서 적어도 20집과 덤. 더나 여기는 100이 두면 집이 확 늘어나는데요. 아, 이거는 차이가 제법 나게 했는데요. 이런 바둑의 흐름은 흙이 이쪽을 막을 수가 있어야 돼요. 좀 깔끔하게. 네. 막고 다시 들어오고 이런 흐름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막히는 모양은 잘 아니죠. 아마 이 정도가 최선일 겁니다. 네, 그렇다고 여기 다 집을 우기기엔 너무 적죠. 네. 약점도 너무 많고요. 아, 확실히 꼬였네요. 자, 70수밖에 안 됐는데 바둑이 이렇게 꼬이다니요. 안국현 선수 힘을 내야 합니다. 오늘은 확실히 앙현 선수의 약점들이 좀 드러나고 있네요. 네. 어제 바둑이 앙현 선수의 강점이 집합된 경기였다면은 오늘은 앙현 선수의 약점이 여태까지 좀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가만 보면 흙을 잡았을 때 모양이 이렇게 나빠지거든요. 내일 만약 3구까지 가게 된다면 다시 돌가리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흑백이 상당히 승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3국을 안 가는 게 최선이죠. 네. 안 가는 게 정말 최선인데 예. 확실히 커즈보다는 100번으로 잘 두는 것도 있고 확실히 두 선수가 흑번으로 못 두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받아치는 유형들의 단점 중에 하나죠. 네.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될 때 조금 혼란스러워 되는. 근데 그거는 거의 대부분의 기사들이 가진 조금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받아치는 유형으로 중국에서 최고를 뽑는다면 천냥회 구단을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천냥회 구단도 자신이 뭘 해야 될 때 좀 혼란스러워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잘 두는 프로 기사들이라고 해도 본인이 자주 하지 않은 일은 익숙하지 않은 일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강천 선수는 지금 최대한 전달을 구한 거예요. 예. 자, 들어왔습니다. 최대한 넓히고 들어와라. 아, 이 상황을 사실은 커제 구단한테 공격을 좀 유도를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상황이 강천 선수한테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안국현 선수의 승부 호흡입니다. 최대한 비틀어 가야죠. 예. 일단은 이곳은 다가와야 될 것 같아요. 덱이 이곳을 두게 되면은 너무 쉽게 안정이 되니까요. 네. 이곳을 일단 여기로 다가오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좌상과 하변의 실점을 만회하려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수비형보다는 공격형밖에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몰아쳐야 할지. 자, 다가갔고요. 지금 보니까는 아까 우하 쪽에서 머리를 내밀고 나온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큰 도움이 되네요, 백에게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식의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지금도 밀어가잖아요. 예. 아, 이거 젖히고 싶은데 젖히기도 쉽지 않네요. 젖히면 백도 따라 젖히죠. 예. 그럼 또 늘어야 되고. 여기 끊어진 약점 때문에 늘어야 되는데 예. 이게 뭐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이죠. 예, 이거는. 물론 귀는 지켰습니다. 귀는 지켰는데 이걸로는 집으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20집이 좀 약하고요. 여기까지 30집은 확실히 됩니다. 네. 그리고 40집, 50집은 됐는데 뭐 100이 이런 데만 하나 둬도 여기는 한 10집 늘어났잖아요. 예, 반면 쉬운 집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뭐 100집은 이미 너무 많이 나 있어요. 네. 자, 이 그림은 지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초반 흐름 중반까지 접어들면서 안국현 선수의 비세입니다. 이제 안국현 선수가 힘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최대한 비틀어 가면서 기회를 엿봐야 되는 후반전입니다. 네, 2018 삼성아집의 월드바둑 마스터즈 결승 3번기 2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2018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즈 결승 3번기 2국입니다. 커제와 안국현과 커제의 대결입니다. 1국에선 선수가 승리, 지금 2국 진행 중입니다. 일단 그곳을 받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네. 백이 바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장문하면 이것 때문에 안 되죠. 그러니까 바로 빠져나가면은 뭐 여기가 벌써 위험해지죠. 예. 언제도 위험한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받아주는 건 당연했고요. 예. 9국까지 선수가 되니까 우변 101점은 공격 대상 같지가 않네요. 우하기도 굉장히 얇아 보입니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수의 의미는 네. 여기서 뭐 엄청난 성과를 거둔다기보다는 네. 뭐 이런 식으로 쉽게 한 점을 살려나오겠다. 조금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일단 최대한 이도를 압박을 하긴 해야 돼요. 지금 100의 약한 돌이라면은 여기 넉 점, 요 네. 한 점, 뭐 그 정도밖에 없거든요. 일단 최대한 100의 약한 돌을 좀 흔들어 봐야 합니다. 지금 화면 보니까 상변 쪽에 만약 흙이 손이 돌아가게 된다면은 좀 백을 시달리게 만들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상변 쪽에 흑돌이 가면은 네. 역시 백집이 나진 않겠죠. 그러니까 네. 적어도 좀 압박을 해서 오히려 흑집을 바꿀 가능성은 좀 있고요. 네. 한술 더 뜨네요. 독하게 둡니다. 그러니까 이제 붙여서 넘어가는 걸 보고 있는 거고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차단을 하면은 네. 연결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돌과 이 돌이 연결이 되면은 이 넉점이 생사가 문제가 돼요. 양쪽이 터져 있습니다. 만약 받아도 뭐 바다도 찜찜하네요. 네, 일단 뭐 받아 산다고 치더라도 예. 꽤 당할 테고요. 그리고 백은 그냥 빠져나가면은 요 한 점 버려도 됩니다. 예. 여기가 또 굉장히 좀 조그맣게 살 테니까요. 뭐 두세 집 내고 살면. 뭐 여기 잡는 것도 있고 손을 빼면 되니까 흑 입장에서는 이건 안 됩니다. 빠지는 수도 괴롭네요. 좋네요. 야, 내려 빠진 수는 독수입니다. 그래서 흑의 최강수는 이렇게 두는 게 되면 좋은데 양쪽을 다 차단할 수가 있는 수법인데요. 네. 근데 문제는 여기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을 때 쉽지가 않아요. 이으면은 여기 나와서 잘 안 되고요. 이거 두면 끊어서 사는데 문제가 없죠. 예. 뭐 좋은 수가 없나요? 최대한 저 석점을 압박을 하긴 해야 돼요. 잡을 수 있다면 최고 좋고요. 일단 에어 쐈습니다. 네. 이거는 패를 하겠다는 얘기네요. 어떤 패가 나옵니까? 이제는 이렇게 백은 여기를 단수 쳐야죠. 단수 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어서 이 석점을 잡으면 좋은데 네. 문제는 여기를 두고 여기를 끊었을 때 곤란해요. 대책 없네요, 그걸로. 여기를 막았을 때 예. 막는 것이 단수로 안 됩니다. 이 수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백이 먼저 이곳을 끊지 않고 찌르면 흑이 되는데 먼저 끊는 수단이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패로 발생이 될 수밖에 없고요. 흑 입장에서 패를 한다면은 여기를 단수 쳐서 패를 하겠죠. 네. 이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이 패가 거의 뭐 승부패가 되겠는데요. 일단 어찌됐든 불리한 입장에서 변수를 만들어내고는 있는 겁니다. 네. 강욱현 선수가 최대한 복잡하게 만들고 있고요. 뭐 커제도 물러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패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패감은 어떻게 됩니까? 패감이 첫 번째 패감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한 번만 굴복시키면 그 다음에 좀 작은 패감을 쓸 수가 있어지거든요. 여태까지 한국 선수들은 12번의 우승을 차지했었고요. 뭐 제가 예상했던 대로
패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팩감으로 쓴다면 뭐 이런 곳이 팩감이 될 수 있는데 처음에 일단 이 팩감은 더 큰 팩감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패가 만약에 한번 굴복이 되면은 네. 그 다음에는 가치가 조금은 작아진다, 이거. 이어서 패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뚫는 팩감은 됩니다. 하지만 첫 번째의 경우는 백이 이런 식으로 해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쪽을 손 상수쳐서. 나와서. 네. 그럼 이쪽과 상관없는 팩감을 써야 되는데 네네. 그렇다면 거기 뚫는 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뚫는 거는 패가 되겠죠? 아, 그것도 애매하긴 합니다. 이거 확실치는 않은데 예. 좋은 입장에서 받을 것 같기는 예. 해요. 왜냐면 반발을 한다고 이쪽 돌이 다 잡히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그리고 일단 여기가 관통당하게 되면 중앙 싸움 자체가 완전 달라지잖아요. 어떤 패를 만든 것은 괜찮은 진행 같아요. 네. 장훈현 선수가 올해 중국 기사 킬러로 확실한 모습이죠. 올해는 중국 리그를 뛰지 않았습니다만은 올해 거둔 성적만 놓고 보면 내년에는 중국 리그의 용병 또 출전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그거는 아쉽게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이제 장훈현 선수가 군입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물론 공익근무 요원이긴 하지만 네. 이제 외국을 나갈 수는 없겠죠. 아, 그렇군요. 또 그런 게 있군요. 그 한국 선수들이 가진 네. 중국 선수들한테 가장 불리한 지점이죠. 예. 그러니까 한국의 남자로서 네. 군대를 가는 건 너무 당연한데 문제는 중국의 전성기 기사들은 그런 부분을 상대적인 이점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대등한 승부를 벌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기사들의 기량이나 역량이나 환경이 더 낫다는 얘기네요. 그런 부분도 있고 예. 최정상의 기사들이 예. 이제 병역 혜택이라든가 네네. 면제를 받은 기사들이 조금 있어요. 아, 그렇죠. 뭐 이세돌 구단, 이창호 구단, 네. 그리고 뭐 박정환 구단도 그랬고요. 예. 박영환 구단, 최철환 구단. 근데 이제 병역 혜택이 네. 많이 좀 어려워지면서 네. 이제 아시안 게임밖에 안 남은 지금의 선수들 좀 받기는 어렵거든요. 네. 아시안 게임은 바둑 종목 채택된다면서요. 근데 이제 뭐 4년 뒤에 중국에서 할 때만 열리니까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중국에서 아시안 게임을 열지 않았을 때 네. 없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럽고 또 아시안 게임 한다고 해도 우승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중국이랑 강적이 있어서 예. 쉬운 쉽지 과제도 않죠. 아니고. 예. 일단 양신, 신진서, 신민준 선수가 네. 그리고 뭐 변상일, 이동훈 네. 뭐 이런 선수들이 당장은 군대가 좀 연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예. 사실 변상일 선수 또래 일반인들은 이미 군대를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부담으로 다가올 겁니다. 바둑은 다시 첫 팩감을 썼고요. 네. 여기서 받는지 안 받는지 커제. 백이 불리했다면 안 받았을 것 같은데 예. 지금 형세가 괜찮아서 일단 차번에 받아줍니다. 있는 거는 패가 안 되네요, 이제. 있는 것은 조금 팩감이 많이 약하죠. 예. 그거는 안 받지 받을 않을 겁니다.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패가 종료된 다음에 이으면 받아야 될 텐데 예. 패가 진행 중이라면 받지 않을 겁니다. 자, 패를 때리면 백은 결국 패감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어야죠. 예. 때리고 있고 맞고까지는 예상이 되겠네요. 크게 아쉬운 지점은 예. 이 있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축이거든요. 바로 메우는 게 안 돼요. 아. 이 축 때문에 받아야 되고 결국 아까 보여드렸던 네. 대로 끊는 수가 됩니다. 네. 즉 패를 백이 이어도 흑은 다시 또 여기를 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뭐 패의 가치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하변 쪽에 흑의 팩감 몇 개 생기긴 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백 역시 자체 팩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었을 때 백은 이쪽으로 나가고 뭐 여기를 붙이는 것도 팩감이 되죠. 다 받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어서 이 넘어가는 걸로 이 넉점을 잡는 거로는 부족하거든요. 네. 귀가 무너졌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이어서 패를 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흑이 하변 쪽에 팩감이 몇 개 있어요. 이제는 찌르는 팩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바로 해소한다면은 여기를 관통해서 이쪽을 또 잡을 때 밀어가면 제법 크게 잡혔죠. 예. 이거는 흑이 해볼만 합니다. 예. 그러면 그쪽에서 흑이 나오는 팩감이 하나, 둘, 하나, 둘, 3개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팩이 하나랑 그다음에 끈틈 붙이든 하나 더 나오고요. 2개. 일단 팩감으로는 흑이 하나 많은데요. 네. 상변은 팩감이 안 됩니까? 흑이요? 예. 안 될 것 같아요. 상변이 예, 그렇게 든다면. 둔다면은 이거 거기밖에 없을 것 두고 같은데. 안 받으면. 뭐 이렇게 젖혀가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를 해소를 했을 때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이도를 또 막 살려야 돼요. 아, 시간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이득을 봤죠. 내 피해가 너무 크고 네. 또 빠져나오면 이 석점이 잡히지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패의 가치가 적은 거죠. 아, 괴롭습니다. 자, 안국현 선수. 결국은 하변 팩감밖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하변 팩감 덕분에 네. 패 자체는 한 팩감 더 많은 것 같아요. 자체 팩감보다는요. 예. 다음엔 100의 팩감을 하나 찾아야 될 텐데요. 아, 100은 글쎄요. 이 정도로 타협을 원할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팩감입니다. 왜냐면 받아주는 팩감이 없을 것 같고요. 이쪽을 뚫는 것도 작은 자리가 아니잖아요. 예. 오히려 굉장히 큰 자리죠. 아, 이런 식으로 100은 좀 타협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어쨌든 흑은 최대한 팩감을 쓰면서 네. 패를 이겨야 돼요. 패를 지면은 더 곤란합니다. 일단 뭐 밀어가는 팩감은 안 받을 수 없고요. 이런데라도 하나 막혀져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패를 이겼을 때 이 넉점까지도 깔끔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네. 좀 양상이 많이 달랐을 텐데요. 그렇게 됐으면은 패의 값어치가 더욱더 커졌겠습니다. 그렇죠. 자, 어찌되었건 뭔가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안국현 선수입니다. 패라는 것은 역시 변수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패를 만든 부분은 추격하는 입장에서는 괜찮은 진행이죠. 예. 어릴 적에 바둑 배울 때 그 들었던 말이 생각납니다. 패는 요술쟁이라는 말을. 그렇죠. 이제 또 상수의 또 놀이터가 되기도 하죠. 예. 변수가 많아지면 아, 패를 하게 되면 정말 거기서 실력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상수들은 패를 해서 손해보는 법 거의 없고요. 상수와 패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면은 항상 손해보는 쪽은 약한 쪽입니다. 그렇죠. 이제 패가 벌어지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그냥 패감 계산이 안 돼서 패를 치는 경우 또 혹은 패는 이겼는데 집으로 손해본 경우 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죠. 패에 관한 그 연관어들은 많습니다. 바둑은 져도 패는 이겨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이제는 바둑 이기고 패 지는 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패는 지더라도 바둑만 네. 이기면 네. 된다. 그렇죠. 뭐 그냥 바둑 졌는데 패도 그냥 져도 되고 일단 역시 바둑을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일단 붙여가는 자리도 참 그런 것들 나중에 끝내기 쪽에서 또 도움이 되겠네요. 그거는. 여기 단수치고 예. 바로 패감이 이런 데 쓰는 걸 받아주면 더 좋은데 예. 문제는 패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걸 잡아도 오히려 이쪽이 더 괴롭죠. 아, 네. 그냥 득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난 지금은 이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100도 이 팩감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은 여기를 뒀을 때 이도를 일단 살리는 게 급해지거든요. 예. 집으로도 굉장히 큰 자리고요. 네. 그러니까 이 흑돌도 미생이지만 백돌이 미생이어서
이 싸움은 흑도 해볼만 합니다. 네. 그렇다면 패는 흑이 이기겠어요. 패는 이기는데 이쪽을 팩감을 썼을 때 바꿔치기인데요, 결국은. 결국 이쪽을 잡고 귀를 내주는 바꿔치기인데 좌변 모양과 우변 흑 모양과 어느 쪽이 더 큰가요? 일단 덩어리 자체는 우변이 더 큰데 예. 문제는 비슷한 수준으로는 기존에 격차가 있다는 게 문제죠. 네. 일단은 앙현 선수가 패를 만들어서 패를 이기는 과정은 괜찮았습니다. 네. 1국에서도 보여주었듯이 안국현 선수의 후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후반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후반의 장점을 가진 두 기사. 확실히 커제구단은 감명하게 처리하는 거를 정말 잘하긴 하네요. 네. 패를 복잡한 싸움으로 만들어 놓고 끝날 때를 보니까 다시 감명해지기도 하네요. 저렇게 감명해지기 위해서는 정말 정밀한 형세 판단이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확실히 커제구단의 역량이 드러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죠. 네. 판단력. 예. 굉장히 정확합니다.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에는 전투에 대한 판단력은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투 감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비교 대상이 없죠. 네. 이세돌 구단의 전투 능력은 확실히 탁월하다는 단어로는 부족하고요. 네. 또 이세돌 구단도 끝내기 능력도 굉장히 정확합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워낙 전투력이 좋다 보니까 그것이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계산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긴 합니다. 예. 사실 그렇지 않고선 세계 1등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세돌 구단의 반집패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반집을 지면 돌 걷어요. 후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예. 많고 반집승은 또 굉장히 많아요. 예, 반집승은 많아요. 확실히 커제 구단은 복잡한 또 이세돌 구단 쪽이라기보다는 그냥 구리 구단, 콩제 구단 좀 섞어놓은 느낌이 드는 네. 기사고 사실은 커제 구단의 감명함을 떠올리면은 위징 선수가 많이 떠올라요. 중국의 위징 선수가 여자 기사 중에서 정말 감명의 처리 잘하는 기사거든요. 네. 중국의 남녀 1인자가 좀 기풍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최정 선수와 위징 선수 성적도 비슷하고 자국에서의 위치도 비슷하고 인기도도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최정 선수는 루이나웨이 구단을 좀 떠올릴 정도로 공격력이 좋고요. 네.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감명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앙현 선수는 지금 막아서 넘어가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끼우는 수도 보고 있고. 예를 들어서 백이 이런 식으로만 처리를 해준다면 그리고 이걸 막을 수만 있다면 또 해볼만 하거든요. 네. 근데 백이 이렇게 안 해줄 것 같아요. 이렇게만 돼도 이걸 끼워서 이쪽으로 받을 수만 있게 해도 결국 여기만 막을 수만 거기가 좀 있으면 포인트군요. 굉장히 흑막이 넓어지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알 수가 없는데 백이 여기를 젖혔을 때 흑이 끼우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물론 이쪽은 흑이 득을 받지만 막았을 때 이쪽이 뚫려버리거든요. 오늘 초점은 뚫고 나오는 게 초점이네요. 네, 자꾸 저쪽하네요. 예. 그 부분이 크네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막으면 되긴 되죠. 이렇게 되기는 되는데 이렇게 막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미 집으로 너무 많이 차이 났잖아요. 아까 이거 젖혀 이은 거와 이 네. 교환이 바뀐 거니까요. 젖힌 수도 좋습니다. 오늘은 커제 구단이 어제의 앙현 선수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감명한 처리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흑도 뭐 방법이 없죠. 끼워가는 수밖에. 네. 백이 안쪽으로 단수 쳐주면 참 좋을 텐데요. 안쪽으로 단수 치면 있습니다. 네, 그냥. 근데 문제는 이쪽으로 단수 쳤을 때 있는 게 축이에요. 만약에 이쪽으로 단수 쳐줬다면은 이곳을 이어서 이거는 좀 뒷맛이나 끝내기가 달라졌거든요. 끼워 이은 거기 때문에. 예.
네, 역시 커디 구단 정확합니다. 강욱현 선수가 우변 전투는 잘하긴 잘 싸웠어요. 예. 절대 못 싸운 건 아닌데 기존의 형세가 좁혀지는 느낌은 잘 안 듭니다. 초반의 실패가 계속해서 어깨를 좀 누르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도 흙이 뭐 이런 식으로 늘어서 버티면 백이 여기를 관통을 합니다. 역시 오늘의 포인트는 관통이네요. 예. 이쪽 관통당하면 이 넉tum도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네. 흙이 견딜 수가 없고요. 어쩔 수 없이 한 점을 잡아야 합니다. 한 점을 잡으면은 우상기 석점은 또 잡혀 있습니다. 확실히 두 선수는 100번을 잡는 쪽이 편하겠네요. 예. 아무리 덤이 6집반이라고 해도 기풍이라는 게 확실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흑번을 좋아하는 기사들도 많습니다. 주도적으로 풀어가기를 좋아하는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흙을 잡고 한 발이라도 먼저 선택하는 쪽을 좋아하는데요. 예. 좀 받아치는 유형의 기사들 같은 경우는 100번을 좀 더 선호하죠. 그리고 특히 타계형은 100번을 더 좋아하는데요. 네. 사실 이세돌 구단이나 뭐 신진서 구단 같은 경우에는 100번을 잡고도 흑번처럼 두죠. 네. 더 주도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일단락이 우상기 됐고요. 이제는 조금 전 말씀대로 어느 우하나 아니면은 여긴 하나 이을 수 있겠네요. 그건 선수가 되겠군요. 여긴 이제는 손 빼기에는 끊어지는 게 좀 부담스럽거든요. 예. 이 교환을 해놓고 막 끌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중앙에 끊는 점도 살짝 엿봐야 되네요. 그럼 넉점 끊는 자리. 여기요. 예, 언젠가는. 그렇긴 하지만 정 안 되면 백은 넉점을 예를 들어서 이쪽이 뚫려 있다면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두고 버려버려도 되거든요. 넉점이라고 해서 10집밖에 안 되잖아요. 네. 참 일단은 답답한 형세는 확실합니다. 아무리 봐도 좌상 쪽에서 후수를 뽑은 것이 전체적인 영향을 많이 주고 있네요. 예. 물론 개인적으로는 하변 전투가 좀 더 아쉬웠던 것 같긴 한데 지금까지 안 좋은 흐름의 원인은 좌상 쪽에서 후수를 잡은 겁니다. 네. 참 바둑이 고수들일수록 하나의 여파가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리함을 잡은 고수가 네. 그 여파를 최대한 끌고 간다는 거예요. 특히 인류가 될수록 그걸 그렇죠. 더 잘하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끝나고 나면은 예. 실수가 설령 많았다고 치더라도 예. 그 원인은 초반에 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초반부터 우세진 쪽이 계속 그 악수를 가지고 흔들어 가니까요. 어제 커제와 한국현의 일국에서도 복귀할 때 보니까는 초반 부분 보고 있던데. 네, 그렇죠. 하변 부분을 먼저 짚어봤는데 예. 그쪽에서 실패가 결국 끝까지 이어갔다는 겁니다. 예. 좀 인류 기사가 아닌 경우는 이쪽에서 실수가 됐어도 반대편한테 만회가 돼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마지막 지점에서 전투가 펼쳐지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절정 고수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실수가 끝까지 여파를 줍니다. 네. 뭐 박정환 구단이라든가 이런 초인류 기사들의 바둑을 보면은 역시 초반에 꼬인 게 끝끝내 잘못됐구나. 아니면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웠구나. 둘 중 하나거든요. 예전에 인류 기사들과 준 인류 기사들의 대국에서 보면은 인류 기사들이 초반에 이미 우세를 점해가지고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인공지능이 생긴 다음부터는 초중반 정도는 세계 초인류들과 두더라도 거의 대등한 모양으로 그 이진급들이 버텨요. 아무래도 포석 연구 자체가 네. 사실 인공지능도 있지만 네. 선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 좀 포석에 대한 격차가 좀 줄어들었고요. 예. 사실 아무래도 뭐 인공지능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예. 그런 문물이 발달이 되면서 오늘 나온 진수가 내일이면 또 늦춰지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예. 어린 기사들이 초반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정확하죠. 이제는
초반에 우세와 분리를 나눈다기보다는 본인에 얼마나 맞는 스타일로 둘 수 있느냐가 포인트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인류들은 포석을 짜더라도 네. 설령 본인들이 좀 불리하다고 평을 받는 포석을 짜더라도 본인의 스타일에 맞춰서 둡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뒀다고 해서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 네. 본인의 스타일에 가장 맞는 뭐 1, 2% 차이 나더라도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해 보이고요. 저만큼만, 눈목자만큼만 간다는 이야기는 이만큼 되면 내가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조절이 또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놓이고 보니까. 커제 구단의 계산서네요. 네. 사실 이곳이 안 놓였다면 네. 흙이 뭐 이런 식으로 어깨 짚어 가서 제법 네. 줄일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 하나가 옴으로써 좀 어려워졌고요. 대신에 상변은 값어치가 많이 약해졌네요, 이제. 상변은 사실 이 석점이 잡히면서 예. 가치가 없어졌죠. 아, 왜냐면 여기는 뭐 백이 지킨다고 해서 집이 안 나고요. 예. 흙이 둔다고 해서 흙집이 나는 자리도 아닙니다. 공격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서로 공배로 계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은 전단을 구할 곳이 점점 없어지는데요. 여기가 21, 한 50집, 네. 한 70집 정도는 흙집이 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많이 좀 100집의 경우는 근데 집 차이 자체는 많지 않네요. 네. 그러니까 집으로 많이 쫓아왔습니다. 우변에 어마어마한 큰 집을 만들어냈어요. 지금 문제는 이 두터움의 여파. 그리고 여기를 집으로 세는데 사실 백이 오면 미생이거든요. 두 석, 세 개, 자꾸 다섯 집으로 계산해야 되네요. 말하자면. 예, 그런 거죠. 아, 여기도 집이 아니네요. 백이 먼저 때려냈기 때문에 확실히 덤이 부담스러운 형태는 맞습니다. 네. 많이 쫓아오긴 했습니다만 네. 그리고 상변 쪽은 제가 서로 집이 안 난다고 계산을 했는데 네. 상변 쪽도 백의 발언권이 좀 더 큰 쪽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백벽이 더 두터워 보입니다. 아, 또 저 빈상각. 저 수도 아주 생각하기 쉽지 않은 수네요. 좋은 자리입니다. 예. 다음번에 이곳을 나가는 한 점 잡는 수도 있고요. 이곳을 안 뒀다면은 이런 곳이 다 당했겠죠. 네. 굉장히 두터운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엄청나게 이곳을 뛴 것은 여기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어떻게든 빈틈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안국현 선수는 좌변의 백 모양을 깎고 중앙 쪽에 얼마만이라도 집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역시 오늘 진짜 관통이라는 단어를 몇 번 쓰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곳 역시도 관통이 돼 있는 모양이어서 예. 여기가 선수다 보니까 잘 막히는 모양이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 이렇게 막는 것은 그냥 안 돼요. 찝어서 수가 납니다. 야. 그러니까 막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안편 선수의 딜레마는 계속 틀어 막아야 되는데 틀어 막히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지금 커제 구단은 아예 그냥 물러났습니다. 자, 이겼습니다. 그 자체의 그러네요. 선언이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형사 판단이 저수만 봐도 되는 것 같습니다. 불리하다면 화를 낼 텐데. 네, 이렇게 뭐 둔다면 큰 자리는 큰 자리인데 백이 뭐 이곳을 다시 비집고 나오면 어쨌든 상대의 백집의 발언권이 높고 스트를 집으로도 앞서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좀 답답합니다. 일단은 그곳을 나오는 것을 틀어 막았고요. 네. 확실히 양편 선수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버티고 있다는 걸 좀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또 챙깁니다. 아, 상대를 안 해주네요. 정말 큰 자리예요. 집으로 예. 되면은 12집 정도는 되는 자리 같거든요. 12집도 넘네요. 이쪽 끊어지는 거에 감안하면. 정말 굉장히 큰 자리 뒀고 이젠 집으로는 안 되는 상황이고 일단 여기를 하나 끊어봐야겠네요. 일단은. 예. 이제는 한번 끊어봐야겠습니다. 끊으면은 그래도 여기까지는 이쪽 순하는 것 때문에 선수거든요. 예. 그럼 상변 쪽을 좀 열더라, 너 열지 않느냐 하고 이제 추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서 흑돌 차리면 참 좋을 텐데요. 여기서 흑돌 차례가 흑 좋은 거 아니에요? 흑이 안 나쁠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저희가 뭐 한 번 더 둬야 된다는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이 바둑의 형세를 조금 의미라고 일단 네. 그쪽부터 전환하네요. 왜냐면 중앙을 끊었다면은 백이 그냥 상변 쪽을 지켜서 집도 생기잖아요, 백집. 넉점을 좀 가볍게 볼 수가 있었거든요. 예. 자, 막판 스포트 이룰 것 같습니다. 이제 상중앙 쪽 외에는 어디 시비거리가 없습니다. 판이 다 정리가 됐죠. 예. 우변, 좌변, 하변, 정리, 우상기, 좌상기까지 다 됐고요. 남은 곳은 상변과 중앙입니다. 일단 그곳을 끊는 것도 굉장히 두터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커제 구단의 두누수는 집과 두터운 자리만 골라서 두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흑이 집되는 자리를 못 두는 이유는 간단해요. 집되는 자리를 두면 지니까. 그리고 초반에 여파가 끝까지 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조금 긴장감이 떨어지네요. 지금 끊어가는 수가, 이거 끊었다 해서 떨리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약간 공허한 느낌이 듭니다. 이거 여기서 흑돌 차례였다면 정말 살떨렸겠죠, 서로. 예. 무서운 승부가 펼쳐졌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미 한 수 정도의 차이가 났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네. 초반에 한 수를 이미 소모를 한 것 같아요. 예. 좌상 전투와 하변 전투에서 한 수 정도 손해본 것이 계속 끌고 나오는 것 같고요. 누적이 됐고 커제는 또 편안하게 판을 이끌고 있습니다. 어제 안국현 선수가 완승을 거뒀다라고 한다면은 오늘은 커제가 완승을 이대로 꼴이 난다면 완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네, 두 선수 모두 한 판씩 본인답지 않은 대국을 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본인스럽게 완승을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예. 두 선수의 실력을 생각해 본다면 본인답지 않게 한 판씩 잃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만약에 이 대국이 이렇게 종료가 되고 3국으로 가게 된다면은 100번이 굉장히 중요해지겠네요. 그렇네요. 두 선수의 지금 스타일상 흐름이나 그러면 두 선수는 이런 경우에는 예. 흑포석을 연구하는 게 맞습니다. 백으로는 어떻게든 대처할 수가 있으니까. 흑백 어느 걸 잡을지 모르니까 네. 서로 흑을 연구를 한다. 벼락 공부를 한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심리적인 요인은 좀 있을 거예요. 준비한 포석이 나오면 아무래도 편하죠. 네. 근데 안국현 선수가 시간 안배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1국, 2국 모두 초읽기를 커제보다 훨씬 빨리 몰렸거든요. 네, 그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스타일인가요? 네, 이거는 어거지로 빨리 두면은 오히려 큰 실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빨리 두는 걸 의식을 오히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1국 같은 경우에 초읽기에 몰렸지만 네. 정말 정확한 수익기를 보여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굳이 시간을 계산하다가 빨리 두다가 실수가 나오면 이렇게 초반에 그르칠 수가 있거든요. 네. 제 생각에 초반에 좀 더 오히려 더 신중했다면 오늘도 네.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좀 시간을 좀 크게 염두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넘어갔습니다만 중앙의 백돌이 살게 된다면 네. 집으로 이득을 봤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거기까지. 튼튼하게 지키네요. 정말 침착합니다, 커제. 혹시 나중에 이곳을 막 붙여서 수를 내는 게 좀 있긴 있었거든요. 예. 당장 두지 않았던 이유는 중앙 한 점 잡히면 두터워지니까 안 둔 예. 건데 이제 이렇게 넘어간 이상 혹시 붙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곳을 뒀고요. 예. 흑이 받을 때 백은 또 지켜두면 사는데 지장 있는 돌은 아니니까요. 살기만 하면 커제는 이겼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를 두면서 여기 끊는 수도 있고 집으로 늘어날 자리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정말 커제 구단의 실수를 찾기가 어렵네요. 예. 3년 연속 중국 선수들끼리의 결승전이 벌어졌기 때문에 삼성화재배가 결승 흥행에서는 좀 실패를 했었거든요. 네. 예, 이번은 아주 대성공일 것 같습니다. 2018 시즌은 결승의 한중전에 1대1의 최종국까지 가는 아주 명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기기만 하면 되죠. 예. 안경 선수가 이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대국을 뒤집는 것은 좀 힘들어 보이고요. 이제는 사실 예. 산술적으로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고요. 예. 이제 상대가 바둑은 사실
99% 이겼어도 마지막 하나 실수하면 역전되는 게 바둑이긴 합니다만 네. 정상적으로 프로 기사를 둔다면은 역전당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엉큰 선수는 좀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요. 네. 오히려 이런 경우가 내상이 좀 적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역전패와 완패 중에서 선택을 한다면 네. 사실 다들 어려워하거든요. 예. 완패는 본인의 실력이 부족함을 입증하는 것이고 예. 역전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거든요. 예. 이미 다 잡은 판이었기 때문에 아, 내상은 역전패가 더 크단 말이죠. 그렇죠. 다음 대국을 둔다고 감안을 하면 예, 차라리 완패가 낫다. 네, 완패가 내상이 좀 덜할 것 같고 지금 바둑이 스포츠잖아요. 네. 스포츠 중에서 가장 흡사한, 바둑과 흡사한 종목이 뭘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격투기 쪽이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방에 역전을 시킬 수 있는 것은 바둑하고 격투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이서 하는 경기에서. 1대1 경기에서 예, 뭐 테니스든 탁구든 뭐 배드민턴이든 점수 누적으로 인해서 결과가 나오거든요. 네네. 중간에 기권도 없고요. 근데 바둑은 또 이 격투기는 계속 판정으로 이기고 있다. 한 방에 KO를 당하는 경우 있어요. 바둑도 한 방에 역전당하듯이. 그리고 스코어도 잘 안 나오죠. 그렇죠. 누가 이기고 있는지 잘 모르죠. 모르고요. 예. 그래서 좀 격투기 쪽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머리로 하는 격투기와 다를 게 없죠. 네. 그렇게 듣고 보니 참 많이 흡사하네요. 예. 이제 뭐 격투기 종목도 참 다양합니다만 네. 뭐 기본적으로 복싱이라든가 뭐 요새 많이 하는 뭐 UFC나 뭐 이런 것들 예. 봐도 사실 판정으로 이길 것 같긴 하지만 확실치 않아서 밀고 들어가다가 역전패를 하는 경우도 또 근래에 있었고요. 이거는 네 있었죠. 가슴 아팠습니다 그때. 근데 판단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네. 얼마나 밀어붙였는지. 만약 바둑이었으면 오히려 내가 이기고 있으니까 조금 물러났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또 형태 판단의 문제니까요. 네. 심판이 어떻게 보느냐 이것도 중요하고요. 네. 뭐 바둑이 좀 더 공정하다면 심판의 영향이 좀 더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네. 지금 한 칸 댄스는 왜 안 끊냐면 네. 끊으면. 그러면 끊기죠. 네. 이제 끼어있는 끝내기를 당하니까 이것보다 물러나는 게 득이다. 아. 이 얘기인 겁니다. 끼어있는 게 단순히 두 집짜리가 아니라 중앙에 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예. 이쪽에서 손해보는 것이 낫다. 이제는 다르거든요. 네. 여길 둬도 이제는 이렇게 끊고 나면은 여기 백돌이 있어서 끼어있는 끼어있는 게 안 게 돼요. 선수가 아닙니다. 예. 야, 저런 부분은 당하기 쉽네요. 이게 뭐야 하고 툭 끊었다가는, 그렇죠. 예. 딱 당하기 좋은 수법이죠. 아마 시청자 여러분한테는 이런 모양이 더 쉬울 겁니다. 네. 많이 나올 거고요. 예. 써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집으로 지금 득을 봤거든요. 네. 엄밀히 말하면. 네. 그러면 좋은 끝내기 있죠. 꼼수라고 할 수가 없죠. 네. 아니, 꼼수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받았을 때 자신이 손해일 때 꼼수라 그러죠. 그렇죠. 예, 저거는 손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추어 분들은 많이 싸우시잖아요. 예, 이런 꼼수를 쓰고 만약에 꼼수도 아니야. 꼼수라 그러죠. 예, 그렇죠. 만약에 저걸로 수가 나는 모양이라면은 예. 더더욱 많이 싸우잖아요. 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선수가 되면은 여기가 죽는다. 네. 근데 한 칸 뗐다. 그럼 원래 좋은 수거든요. 예. 근데 걸리고 이제 싸우시는 경우들이 예, 있으니까 비겁하다, 그 실수 바라느냐, 이런 이야기 나오죠. 안영전 해설위원은 연구생 생활하고 애초부터 엘리트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런 문제로 싸워본 적은 없죠. 있나요? 정말 어릴 때 예. 그런 걸 노리냐고 투덕거렸던 기억은 있는데 예. 어느 시점부터는 그런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당한 쪽이 오히려 바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죠. 당한 실력이- 쪽에 영향이 부족한 거죠. 네. 못 읽어낸 거니까.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 예. 이것을 안 받은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여기를 단수 치고 축이 나오면은 큰일 나죠. 그냥 바로 끝나요. 예. 격투를 치면은 판정이 99대 1인데 네. 순식간에 KO 당한 거예요. 예. 네, 뭐 커제 구단 정도 되는 기사가 저런 실수를 할 리는 좀 만무하고요. 제 왕편 선수의 행마를 보면은 뭐
이제 마지막을 노린다면은 이 대마를 잡으러 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전체 대마를 네. 뭐 이런 식으로 파고들어서. 근데 문제는 백의 운영이 이런데 끊으면 바로 역점이 생겨서 안 되거든요. 네. 그냥 끊는 수로 살아있네요. 네, 끊는 순간 네, 대책이 없네요. 여기를 잡는 거와 네, 여기를 들어가보는 장문 게, 지어서 예. 잡는 것이 맞보기가 돼 있기 때문에 뭐 백돌은 문제가 없고요. 네, 일단 그쪽은 보강했어요. 이제는 그 끊는 수는 안 돼요. 네, 이제는 끊는 것이 득이 없죠. 예. 여기 끊어봐야 특히 이쪽으로 받으니까요. 이쪽은 두 점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끝내기로 굉장히 정확한 수순이에요. 다음번에 젖혀서 끝내기를 했을 때 흑도 백도 이렇게 이어서 처리해야 되는데 네. 끝내기로 굉장히 정확한 수순이고요. 일단 그 자리도 뭐 지금은 백의 실수가 나올 구석이 별로 없고요. 확실히 커제 구단의 정리 능력은 탁월하네요. 예. 상대한테 기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참 안정감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 마무리하는 느낌이. 그러면서 또 굉장히 빨리 두죠. 예. 그러니까 빨리 두면서 이렇게 안정감 있게 정리하는 것은 절대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역시 정확한 형세 판단이 뒷받침되니까 저렇게 둘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판단력이 굉장히 정확한 기사예요. 커제 예. 구단은. 그리고 역사상 판단력이 부족하고 정점에 오른 기사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 커제도 뭐 렌샤오나 미팅에게 점수 추격을 많이 당해가지고 1위 자리가 위태롭습니다. 중국 내 경합이긴 한데요. 네. 아마 중국도 약간의 고민은 있을 거예요. 예. 왜냐면 커제 구단을 추격하는 기사들이 네. 커제 구단보다 나이가 어리지 않다라는 거. 아. 그거는 커제 구단을 이을 기재가 아직은 안 나왔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아, 오히려 그런 쪽에서는 우리가 더 고무적이네요. 박정환 선수보다 신진서 선수는 7살 어리거든요. 네, 확실히 그런 부분은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 흐름이죠. 물론 네. 박정환 구단이 제 생각에는 네. 못해도 10년은 버텨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더 어린 기사가 추격을 하는 거와 오히려 위에서 쫓아오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네. 아마 그 딜레마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커제 구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중국 바둑계는 굉장히 어린 기사들이 올라와서 밀어내고 그러니까요. 또 그 밑에 예. 기사가 밀어내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네, 커제 구단이 워낙 어릴 때 두각을 네, 나타내서 이제 커제 구단보다 어린 기사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사는 이제 샤오라오 선수, 예. 구주아오 선수 정도가 있겠네요. 구자오. 양등신은 어떻게 됐어요? 양진신 선수가 오히려 커제 선수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많아요. 네. 어. 그리고 양진신 선수도 굉장히 좋은 기사고 네. 언제 세계대 우승을 차지해도 이상하지 않을 기사이기 때문에 한국의 경계 대상인 건 맞지만 네. 제가 봤을 때 커제 구단을 뒤를 잇는다는 개념으로는 어울리지 않아요. 하긴 커제 구단 같은 경우에는 11살, 12살 때부터 한국 기사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정말 바둑 잘 드는 꼬마가 있다. 보통 중국 기사들이 그렇게 올라와요. 예. 근데 지금 커제 구단 뒤에서는 아직까지는 없어 보이거든요. 물론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렇죠. 갑자기 툭 튀어나온다고 하죠. 라오이아노 선수가 2000년생으로 중국 갑조리그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정도까지 더 어린 기사 중에서는 아직 두각을 나타낸 기사는 없고요. 우리도 빨리 어린 선수들이 성적을 내줘야 되는데요. 이제는 신진서 구단을 압박할 선수들이 나와야죠. 나와야죠. 더 어린 기사에서.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확실한 기재나 뭐 팬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은 안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합도 일단 많아야 돼요. 네, 시합이 좀 더 많아져야. 네, 그래야 볼 기회가 생기죠. 일단 선수들은 시합으로 성장을 합니다. 네. 많은 시합만이 선수의 성장이 좀 자양분이 되고요. 저는 어릴 적에 이제 바둑 선수 어린 학생들이 시합 갔다 오면 바둑이 는다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네네. 사실이고요, 그게. 네. 저는 바둑에만 국한된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저 아는 분이 저하고 비슷한 당구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시합을 다녀왔어요. 네네. 실력이 안 되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늘어서 온 거예요. 그게 확실히 시합은 긴장감이 있고 네. 평소에 하던 것보다 좀 더 집중하려고 하고 또 잘하는 사람들의
그런 걸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력이 정점이 아닌 이상 언젠가는 질 테고 네. 지면서 고수의 행마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것이 큰 힘이 되는 거죠. 자세부터 달라지네. 네, 그렇죠. 자세가 많이 달라집니다. 네. 또 같은 얘기로 고수 옆에 있으면 숨만 쉬어도 는다는 얘기가 네. 같은 맥락이에요. 그 고수 옆에서 숨 쉬는 것이 는다면 저는 지금 절정 고수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네요. 공부도 같이 하셔야죠. 자, 거의 마무리가 지금 되어 갑니다. 근데 지금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고요. 지금 앙편팔단이 두고 있는 것은 어제 커제 구단이랑 좀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승부를 모르고 둔다기보다는 좀 심적으로 정리할 시간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내일 시합을 위한 준비. 그렇죠. 예. 커제 구단도 어제 좀 절지부심하더니 오늘 좋은 내용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앙편 선수 내일은 안국현 선수가 보여줄 차례인가요? 딱 그렇죠. 좋은데요, 그러면. 아주 그림이죠. 예. 그러니까 극본을 짜라면은 너무 자기적이다라는 얘기를 딱 들을 정도의 네. 좋은 그림이고요. 덩켄 선수가 뭐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밀리지만 네. 사실 국내대회 우승할 때도 전혀 예상 못할 때 이겼었거든요. 8강 대국부터 렌샤오, 뭐 탕웨이싱 객관적인 전력으로 전부 열세였어요. 한 번도 우세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네, 이번 시리즈도 사실 예측을 하고 보면 커제 구단이 2승이 가장 많은 예측이 그렇습니다. 몰렸을 저도 테고요. 물어봤거든요. 거의 대부분. 네. 뭐 탕웨이싱 때도 그랬어요. 예. 거의 웬만하면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네. 2대0 이겼거든요.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면 앙현 선수가 예상치 못한 좋은 모습을 늘 보여왔기 때문에 네. 객관적인 전력은 사실 단판 승부에서 큰 의미는 없고요. 오늘 대국에서 꼭 얻어낸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양으로는 집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굳이 계산을 안 해봐도 될 정도로 백집이 네. 훨씬 많죠. 자, 여기에서 안국현 선수가 돌을 거뒀네요. 자, 커즈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승부는 1대1. 이제 단판 승부가 됐습니다. 네, 이제 3번기가 단판 승부로 변했네요. 얼굴 표정도 또 서로 담담합니다. 굉장히 초반으로 갔죠. 예, 역시 초반 그 부분 가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중요했다고 두 선수 모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엉현 선수는 오늘 두는 내내 답답했겠네요. 초반에 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위빈 감독은 뭐 어제보다 표정이 오늘 더 안 좋네요. 오히려 이제 바둑계에서 있는 모습이랄까요? 승자가 패자를 오히려 배려하는 모습 그런 부분이 있죠. 좋네요. 자, 커제 오늘은 활짝 웃습니다. 어제는 웃는 모습이 단 한 번도 안 비쳤었는데. 상대적으로 커제 악정당구당. 네. 이제 국가대표 코치니까요. 예. 네, 뭐 오늘 패배가 그렇게 많이 아프지는 않습니다. 사실 오늘 이겨서 2대 0으로 딱 끝냈으면 딱 좋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상이 적은 패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승에 바로 3국이 내일 이어지기 때문에 내상이 없는 쪽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네. 대국에서 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간단하게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초반에서 좀 준비된 포석이었던 것 같은데 네. 거기서 약간 연구가 부족했는지 손해를 확실히 봤고요. 네. 그 영향이 판 내내 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한 완패를 당했는데요. 오히려 완패인 만큼 내상 없이 내일 또 좋은 대국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바둑 팬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18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즈 결승 3번기 현재 1대1이 됐습니다. 이젠 최종국 내일인데요. 내일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영준 해설위원 진행의 김진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